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경욱 인사 올리겠습니다. 바로 요 건너에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저희들이 5년 전에 2년 동안 한 주도 빠뜨리지 않고 이곳에서 시위 집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여기 조양금 본부장 같이 하셨고 김민수 우리 청년본부장 도태우 변호사 함께 했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구성원들 지금 이 군중의 이 구성을 보면 구성비도 다릅니다. 그때는 장년층, 노년층이 많으셨어요. 근데 우리들이 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바로 이곳 강남역을 장소로 택했느냐 하면 지나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깨어야 되겠다. 이분들한테, 이 청년들한테 이 잘못된 나라를 물려주면 안 되니까 부정선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야 되는 그 대상들은 바로 젊은이들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2년 넘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추울 때나 더울 때나 1인 시위까지 몰려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이곳에서 투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또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젊은이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내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고 아까 박준영 군 나와서 정말 훌륭한 연설을 해주셨는데 그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고통들 또 고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오늘 이긴 것처럼 점점 이겨나가서 이 나라의 이 지도자들로 여러분들이 우뚝 서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한국에 왔던 국제선거감시단과 함께 그 찾아낸 보고서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에 같이 했던 분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든창, 모스탄 대사, 그랜트 뉴션 대령, 존 밀스 대령, 브래들리 셰어페어 교수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 다 듣보잡이다. 듣도 보도 못한 잡놈들이다. 여기서는 난리를 치지만은 미국에서 힘 하나도 못 쓰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좌파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그때 제가 들은 기가 막힌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7월 4일이었는데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독립기념일 날 파티를 한다고 존 밀스 대령이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패짝질 만한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냐? 내가 국무부에 입성했다! 네, 국무부는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부처죠. 전 세계를 경영하는 나라라는 의미로 국무부, 외교부를 자기네들 국무부라고 부릅니다. 그 국무부에 들어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친구 존 밀스 대령이 부탁을 했어요. 이거를 이 SNS에 알리면 안 된다. 알리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래야 되느냐 했더니 8월 11일쯤 발표가 날 테니 그때까지는 잠잠하게 있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왔더니 아까 얘기했던 좌파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공격과 선전들이 난무했습니다.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희망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거짓말이 없이 또 겸손한 마음으로 제 페이스북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문제를, 미국이 또는 트럼프가 한국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작지만 상징적인 사건이 8월 11일쯤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우호적인
우파 그 유튜버들이 저는 작게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큰 모양이에요. 민주국이 8월달이면 엄청나게 터진다고 써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작지만 상징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큰 소식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 이야기를 쓴 다음에 여기 계시는 내가 존경하는 이상돈 소장님, 또 한미일보에 있는 기자들, 허경 기자, 이런 모든 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도대체 뭐냐 그게, 혹시 모스탄이 오느냐, 뭐 모스탄이 대사로 뭐 얘기하는 거냐, 임명이 되는 거냐, 아니면 미국에서 어떤 일을 발표하느냐. 하지만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약속을 지켰죠. 8월 11일 날 재입을 통하지 않고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스멀스멀 나올 때, 그때서야 제가 존 밀스 대령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국무부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 국무부에서 발표를 했느냐 했더니 아직 발표가 없었는지 답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이랑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그 순간에 답이 왔어요. 고맙다. 제가 축하한다는 인사를 전했더니 고맙다. 두 번째, 우리는 fight 싸울 것이다. 싸우고 싸울 것이다. 그리고 이기고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친구들은 내가 차관보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차관보다 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잘못이 지금 이제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존 밀스 대령이 국무부로 들어간 게 언제라고 그랬죠? 7월 3일. 발표가 난 건 8월 11일. 7월 3일부터 이분이 들어가서 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집에 가서 그동안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것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루비오 국무장관이 일본까지 와서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했었죠. 근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저는 이게 이 존 밀스 부차관보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지금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재명인데 지금 한국을 방문한다면, 국무장관이 방문해서 혹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미국 정부가 이재명을 적법한 대통령으로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결정이 바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 밀스 대령이 맡고 있는 일이 뭐냐면 세계 사이버 안보 담당 부차관보입니다. 사이버 안보가 뭡니까? 우리 지금 부정선거,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컴퓨터 조작, 서버 조작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하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거기에 힘을 주고 있는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자리에 존 밀스 대령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모스탄 대사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쭉 10개 이상의 항목으로 얘기한 거 보셨죠? 예, 그게 페이스북에 올라왔길래 제가 재빨리 번역을 해서 올려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신데, 저는 그것도 지금 한국에서 있는 여러 가지 시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아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미국에 자기를 임명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명명백백하고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빨리 날 한국 대사로 임명해 주십시오 라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 사실입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는 쌓여 있습니다. 넘칩니다. 차고도 넘쳐요. 지금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부정선거가 있었으면은 증거를 내봐요. 이런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든가 우리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적이면 내치시고 아직 좀 모자라는 사람 같은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증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버라는 거 아시죠? 서버를 우리가 서버를 깔라고 서버를 좀 검증해 보자라고 제가 선거 무효 소송을 하면서 그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더니 대법원에서도 받아주는 척 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서버를 까면 된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저한테 20억 원을 내랍니다. 아니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20억 원을 냅니까? 그리고 그거 서버 한번 까보는데 뭐 20억 원이 듭니까? 정신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서버를 까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서버를 검증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투표지만 검증하도록 해서 그것도 몇 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 투표지를 검증해서 나온 여러 가지 증거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서버를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저쪽 과천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다 지워버렸죠? 그때 우리가 차 앞에 누워가지고 못 간다 이놈들아! 그랬는데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서버 안에 서버도 자기네들이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다가 이 주문을 해야 합니다. 주문한 계약서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 계약서 안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 서버 안에 C와 C++ 컴파일러를 설치해서 갖다 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얘기니까 못 알아들 텐데 여기 젊은 분들은 혹시 여기 컴퓨터 기술자가 있다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컴파일러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서버 안에 깐 다음에 그 서버를 우리에게 납품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서버가 뭐냐면요, 그 서버 안에 있는 컴파일러가 뭐냐면 직접 제가 올려놓은 걸 한번 보시면 이 컴파일러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기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거기에 예를 든 게 A 후보가 50표, B 후보가 50표를 얻었어요. 근데 그 밑에 자, 첫 번째 걸 A로 하고 두 번째 걸 B로 하는데 A에서 33%를 빼서 B로 옮겨라라는 명령어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또르르 하더니 50대 50이었던 게 66대 34로 바뀝니다. 그게 누가 바깥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교란을 시켜요. 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버에 넣었던, 우리가 만약에 제가 100표를 얻었으면 100표를 얻은 거는 곱하기 0.8을 해서 80표로 만들고, 민주당 후보가 100표를 얻었으면 100표를 찍으면 곱하기 1.2를 해서 120표를 만들어라. 그거를 바깥에서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심어놓은 컴파일러라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용납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에 1억 원을 집어넣었어요. 한국은행에 굉장히 큰 금고에다가 1억 원을 집어넣고 문을 바깥에 잠갔습니다. 며칠 뒤에 이 금고의 문을 싹 열어봤더니 1조 원이 있어요. 1조 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딱 봤더니 저쪽 구석에서 조폐기계, 돈을 찍는 기계를 한 사람이 들어서 계속 돈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정확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컴파일러라는 C와 C++ 컴파일러라는 이 프로그램은 그 안에 들어가서 표를 마음대로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그 엄청난 범죄의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지 그랬다는 증거가 없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가능성은 벌써 바깥에서 있었습니다. 배수의 법칙에 전혀 어긋나는 부수들의 분포가 전국에서 똑같이 균일하게 일어난 것, 이것이 부정선거의 증거였는데 그 통계적 증거를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바로 그 컴파일러 속에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희망을 받습니다. 여기에 감동의 교훈, 젊은이가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 앞에 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썩어지지만 땅에 묻히면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자, 우리가 저 건너편에서 2년을 넘게 이 부정선거 한 사람에게 더 알리겠다고 갖은 고통을 당하면서 8개의 재판을 치르면서 싸울 동안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박준영 군의 가슴 속에 이 저항과 정의 또 자유의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그 씨앗이 그 가슴 속에 자라서 이 청년들을 자유의 투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린 것처럼 박준영 군을 비롯한 이 청년들, 자유대학 청년들, 또 거기에 속하지 않더라도 지금 보고 있는 많은 청년들 함께 일어나서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싸운다면, 그래서 우리 전 국민의 3.5%, 바닷물 속에 있는 소금의 농도인 3.5%, 175만 명이 일어나서 싸운다면 이 정권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점잖게 싸우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심정은 압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폭력적인 싸움이 될 때에는 더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합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꼭 여기에 모여야 하느냐, 다 모여도 돼요. 마라도에서 모여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175만 명, 3.5% 바닷물 속에 있는 염분의 농도와 똑같은 3.5%의 농도에 이르렀을 때 그 많은 숫자의 이 군중들 속에서 부정선거 척결하는 말이 나왔을 때 이 불의한 정권은 무너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희망을 담아서 그 희망을 세상에 뿌릴 준비를 하고 세상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부정선거 척결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손광희를 해체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